원화 실질실 효환율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64개국 중 63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를 따라가 보면 3월 한 달에만 32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삼성전자 하나에서만 15조 5천억. 외국인 지분율은 12년 6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히 좀 많이 팔았네 수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공습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난 게 왜 한국 얘기냐고요? 숫자를 따라가 보면 바로 보입니다. 전쟁 직후 유가가 폭등했어요. 브렌트유 119달러, WTI 114달러, 코로나 이후 최고치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점이 브렌트유 128달러였는데 거의 근접한 수준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유가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이 원유를 사오는 바닷길 입구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길목을 지나갑니다. 이란이 여기에 선별적으로 막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선박은 통과시키고 미국이랑 이스라엘 측 선박은 차단해요. 지금 해협 앞에 약 1000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68.8%예요. 사우디에서 34.2%, UAE에서 11.7%, 이라크에서 10.9%, 전부 그 해협을 지나야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이 원유를 사오는 길목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 안보에 직격탄에 맞은 거예요. 10년 동안 중동 의존도를 줄여왔는데 여전히 7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원달러 환율이 1,501원을 돌파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은 1,513원대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단순히 환율 숫자가 높다는 게 아닙니다. 원화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실질 실효환율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 나라의 물가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한 원화의 진짜 가치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86.29예요. IMF 외환위기 때가 86.63이었습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낮아요. 64개국 중에 원화보다 가치가 낮은 통화가 딱 하나, 일본 엔화뿐입니다. 63위예요. 이란 전쟁 이후에 43개 통화 중 41개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졌고요. 원화보다 약한 주요 통화가 러시아 루블, 이집트 파운드 딱 2개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약한 통화가 지금 우리 원화라는 얘기입니다. IMF 때가 가장 비슷했던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원화 가치가 무너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 행동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실제로 뭘 했는지 숫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3월 한 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빼낸 돈 32조 원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돈이 어디서 빠졌느냐예요.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5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48.9%까지 내려갔어요.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올해 외국인이 삼성전자에서 빼낸 누적 금액이 34조 4천억 원인데 그중 절반 이상이 3월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 일별 순매도 상위 7건 중 5건이 올해 3월에 몰려 있어요. 3월 27일 하루에만 약 3조 7천억 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좀 많이 팔았네 수준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나라를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통화가치 급락, 에너지 의존도 높음, 지정학 리스크, 직접 노출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원화가치, IMF 때보다 낮습니다. 에너지, 중동 의존도 68.8%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있어요. 지정학, 이란 전쟁의 직접 영향권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 기준을 거의 다 해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들은 한국을 더 이상 투자할 나라가 아니라 빠져나와야 할 나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외국인은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있는 나라가 안전한지를 먼저 봐요. 원화 가치가 IMF 때보다 낮고 전쟁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 나라의 주식은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일단 던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이에요. 외국인이 빠진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느냐?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3월 신규 계좌 개설이 전월 대비 27.6% 급증했어요. 지금 국민 1인당 주식 계좌가 약 1.9개입니다. 거의 2개에 가까워요. 외국인이 32조를 던졌는데 그 물량을 개인이 전부 받아주고 있는 구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2007년 중국 상하이 증시입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주가가 폭등하면서 신규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외국인이 빠지기 시작하자 개인이 그 물량을 전부 흡수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중국 경제 성장하잖아.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상하이 지수가 6124포인트에서 1664포인트까지 고점 대비 72.8%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18년 전 중국에서 봤던 장면이 지금 그대로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숫자 하나로 정리하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보이거든요. 자, 이 모든 걸 숫자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나라 전체 GDP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버블 측정기입니다. 이 숫자가 120%를 넘기면 통상 과열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요, 약 180%입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0년 내 최고치예요. 참고로 미국도 220%에서 205%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조차 거품을 빼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180%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과열된 시장을 도대체 누가 떠받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KB 자산운용 리포트에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와 코스피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이 살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코스피의 상관계수는 플러스 0.54예요.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는 시장인 겁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은 32조를 던지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한국 개인 투자자의 연간 거래 회전율을 보면요. 코로나 시기 기준으로 1600%입니다. 미국 상위 25% 투자자가 250%예요. 한국이 미국의 6배입니다. 중국의 3배이고요. 그러니까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시장이 흔들릴 때 패닉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요. 공매도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숫자를 따라가 보면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배에서 짐을 더 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열 신호가 켜져 있는데 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뿐이에요. 코스피 하루 시총이 192조 원 증발한 날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빠졌고 기관은 하락에 베팅했고 개인만 남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 이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숫자를 따라가 보면서 5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첫째, 원화 가치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둘째,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중동 원유 의존도 69%인 한국이 직격을 맞고 있어요. 셋째, 외국인이 3월 한 달에만 32조 원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넷째, 신규 계좌 급증에 개인이 외국인 물량을 흡수하는 구조가 2007년 중국과 데칼코마니입니다. 다섯째, 버핏 지수 180%에 공매도 16조 원까지 과열 신호가 펴진 상태에서 개인만 남았어요. 무섭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5월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외국인이 빠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형주에 레버리지를 걸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5월에 이게 나오면 헤지펀드 입장에서 지금 100억을 직접 넣는 것보다 200억짜리 레버리지
레버리지로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외국인 자금을 다시 끌어올 유일한 반등 트리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숫자가 있어요. 유가입니다. 브렌트유가 118달러 고점을 넘어가느냐, 이게 핵심 분기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고점이 128달러였거든요. 지금 119달러인데 이걸 넘어가면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버티기 전략이 아직 유효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숫자들, 외국인은 이미 다 보고 빠진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내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게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셨으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